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주변에 좀 꽃이 많아요. 왜냐면 오늘 좀 특별한 날,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저의 생일이어가지고 또 우리 화진선녀와 또 뒤에 있는 건 저희 친오빠가 직접 만들어준 간의 수공업으로 다. 아, 저걸 만드셨다고요? 네, 직접 만들어서 여기 화진선녀. 화진선녀 저 앞에 앉아 있거든요, 지금. 축하드려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우리 토끼동자, 구토끼동자라고 적혀 있어요. 네, 구토끼동자님이 최근에 또 오셔가지고 주고 가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차려놓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화진선녀가 밥을 쏜다고 해서 사실 저희 다 같이 오늘 포식했거든요. 아웃백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좋았나요? 너무 맛있고 되게 지금 몸이 영광스럽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어떻게? 더 막 원한다. 매일매일 이런 음식들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안 된다. 내일부터는 햇반이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급하게 또 촬영을 했냐. 저희 사실 오늘 다 아웃백도 갔다 오고 막 거의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간 을지로 가야 돼. 약간 그렇죠. 지금 을지로 가야 되는데 다 중단하고 지금 밤 10시에 왜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했냐. 바로 제가 2주 전쯤에 다녀온 중국서를 최근에 영상을 올렸더니 중국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하면서 중국 얘기가 왜 없나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아 맞다, 중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가 아니죠. 또 중국에서 사실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까먹기 전에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을지로를 포기하고 그렇죠. 네,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겪었던 저희 일행이 직접 겪었던 얘기고요. 호텔에서 또 귀신을 봤던 얘기고, 아무래도 여행 이야기랑 좀 겹치다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 반, 여행 이야기 반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언제 그럼 귀신이 나온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좀 답답할 수 있어서 좀 약간 좀 편하게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안이라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병마용갱, 그리고 중국의 5악 중 하나인 화산. 왜 우리 인스타에 막 이런 절벽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막 체험하는 영상 가끔 릴스에 뜨잖아. 거기 왜 이거 연결해가지고 하나씩 타고 가면서 가는 거기가 바로 화산. 그래서 왜 댓글에 보면 막 중국인들은 죽으려고 막 작정했나 막 이러는 거기가 화산인데, 거기가 실제로 그거를 체험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1년에 꽤 많이 죽더라고. 체험하다가 실제로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이걸 뭐라고 하지? 안전장치를 뺐다가 다음 거를 걸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 네, 그러니까 다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안전장치 짧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거에 걸다가 많이 떨어져서 돌아가신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가 그래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가 보네요. 그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면은 보통 못하게, 나라에서 못하게 할 법한데. 그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1년에 한 20명씩 죽는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방문수로 따졌을 때는 되게 희박한. 왜냐면은 그 중국이 또 5월 초가 되면은 노동절인가? 뭐 약간 우리나라 뭔가 명절 추석 같은. 그래서 거기에 하루에 몇만 명씩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안전장치 끌고 풀고 할 틈도 없이 그냥 밀려나는 거야 막. 네, 그래서 많이 죽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되게 좀 약간 또 화산이니까 해보고 싶었지만 아니다. 그건 너무 무섭다.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저희는 이제 산에 가서 기도만 잘 하고 왔는데, 일단 무당 여행사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신박한.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 여행사가 아니라 무당들만 이용하는, 그러니까 무당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래서 이름도 무당 여행사예요. 무속인 전문 여행사라고 실제로 한국에. 정말 그냥 네이밍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여행사는 이런 무당들만 상대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관광지도 가요. 일반 관광지도 가는데 이제 화산이나 병마용경은 다 일반 관광지잖아요. 근데 그 외에 유명한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막 천년된 선악나무, 아니면 일반인들이 잘 안 가는 그런 기도터, 이런 데에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가 우리 일반 여행 뭐 하나 투어 이런 데 보면은 막 병마용객 갔다가 뭐 주변에 그런 길거리 구경 갔다가 뭐 이럴 테지만 우리는 코스가 병마용객 갔다가 천년된 선악나무 보러 갔다가 또 주변에 있는 막 화타가 옛날에 있었다는 화타를 기념하는 그런 뭐 비석이 있는데도 보러 갔다가 이런 거지. 우리는 그래서 해외 갈 때는 다 그 여행사 통해서 가요. 왜냐면은 일반 그 투어는 일단 안 맞고, 왜냐면 관광지만 다니니까. 이 무당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 갔을 때 그냥 맨손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거기에 전무를 차리고 싶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메인 관광지에서는 못 하겠지만 그 밑에 좀만 내려와가지고 그런 이렇게 좀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돼지도 갖다 바칠 수 있고, 예, 쌀도 갖다 바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하긴 하죠. 물론 가격은 더 비쌉니다. 이런 게 다 편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길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5명이서 갔거든요. 5명이서 저랑 화진선녀랑 저희 엄마랑 그리고 나머지 둘도 여잔데, 이분들은 이제 무당은 아니고 신기가 있는 저희 지인들. 이렇게 5명이서 갔는데, 이 중에 2명, 아까 2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1명은 되게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는 정말 멋진 언니. 근데 이 언니가 촉과 직감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이 언니가 귀신을 많이 봐요. 그래서 왜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서울의 피 호텔에서 겪었던 귀신 봤던 얘기 있었거든. 갔다가 벨라랑 이 언니가 이상한 경험을 했었어. 이 언니가 왜 화장한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거울로 비춰봤는데 그 거울의 반대쪽에 벨라 방 앞에 어떤 그림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벨라도 그때 이상했었거든. 그거를 겪고 언니는 원래 귀신을 잘 봐. 원래부터 이쪽에 조금은 귀문이랑 그런 게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근데 사업도 되게 크게 잘 하시는. 또 1명도 동생인데 이 친구도 이런 좀 신기가 좀 있는 친구라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일단 큰 관광지 유명한 뭐 화산이라든지 병마용객이라든지 이런 데도 물론 귀신이 있을 거예요. 분명 있을 거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약간 짜게져 있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빙의 될 정도면 진짜 그냥 길거리에서 빙의 돼야 돼. 이런 대형 진짜 유명한 관광지에서 빙의 될 정도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외에 기도터를 많이 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외 기도터가 사실 조금 문제긴 하거든요. 그 외 기도터가 되게 일반인들은 잘 안 오는 막 천년된 나무라든지 막 천년된 고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데 되게 신성한 곳이에요. 신성한 곳인데 문제는 신성한 곳 주변에는 항상 그 신성한 곳을 들어가려고 하는 잡기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좀 그런 게 붙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화진선녀도 중국 갈 때면은 항상 가방 안에 오색천을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지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지가 직접 찢어. 뒤에서 보면 찢고 있어. 찍찍 하고 있어. 원래는 그걸 선생님이 다 찢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약간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빙의되게 그냥 냅둬요. 원래는 그냥 냅뒀어. 이따가 예전에 빙의됐던 얘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라윤이가. 근데 얘도 이제 그 느낌을 안 거야. 내가 좀 이상하네? 왜 갑자기 선생님이 저렇게 마음에 안 들고 여기서 이탈하고 싶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면 나 이상한 생각, 나 미쳤나 봐 하면서 오색을 찍찍 찍거나, 아니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확 느껴진다던가 울렁거림이 느껴진다던가. 근데 그게 울렁거리면서 나 여기서 집에 가고 싶어. 나 왜 이러고 있어? 나 고생 안 하고 싶어. 이럴 때 지금 내가 아니네? 이러고 오색을 찢는다든지 이제는 스스로 자가 검열까지 다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터는 귀신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 가운데는 없어도.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일반인에서는 거의 무당에 가까운 분들이어가지고 완전 반무당들이라서 저도 또 뭐 강하게 키우자. 그리고 뭐 진짜 빙의 되면 내가 그땐 빼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함께 가게 된 거였는데, 저희가 첫째 날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분들 참 좋아하는 모먼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가자마자 바로. 네, 근데 이게 숙소가 다 달랐어요. 저희가 3박 4일을 했었는데 숙소를 다 다르게 썼거든요. 근데 첫째 날부터 보기 시작해서 둘째 날에 피크를 찍고요. 셋째 날에는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잤다고. 셋째 날에는 잤어. 셋째 날. 근데 잔데도 이유가 있어. 그냥 술 먹고 잔 거야. 일부러. 일부러. 근데 이게 만약에 셋째 날에 빙의였으면은 술 먹고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 빙의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술이라든지 뭔가 내가 약간 이렇게 또렷한 정신이 아니지 더 심하게 들어온다고. 근데 이게 빙의는 아닌데 잠깐 잡기가 붙어고 치는 거다 보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술 마셔서 자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5명 중에 2이 무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그냥 기절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당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첫째 날도 좀 무섭긴 했는데 첫째 날 애교 수준이었고요. 둘째 날이 좀 신기한 일이었는데 제가 둘째 날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둘째 날에 방을 2군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3명이서 자고 2명이서 잤는데 첫 번째 방은 저랑 하진선이랑 사업한 언니가 썼었고 두 번째 방은 저희 엄마랑 또 그 동생이란 친구랑 이렇게 해서 잤었는데 거기가 호텔이 둘째 날이 좀 많이 후진되었어. 많이 후진되라서 딱 버스에서 관광버스에서 딱 내려가지고 호텔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사업한 언니가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거기가. 그치, 기억나지? 딱 보자마자, 여기는 느낌이, 안 좋은데요?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방을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층이 달랐어요. 5층, 7층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라면도 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날도 일정이 빡셌어. 둘째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첫째 날에도 귀신을 봤었거든. 그래서 둘째 날은 피곤해서 이제 거의 기절하듯이 11시에 불을 화장실 불만 하나 켜놓고 침대가 3개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3명이니까. 그래서 여자 셋이서 제가 가운데 눕고 여기에 언니가 눕고 여기에 라윤이 화진선이가 누워가지고 다들 기절했어요. 11시에 이미. 그 기절을 했는데 분명 난 너무 피곤했거든. 그래서 숙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빨리 라면 먹고 빨리 씻고 자야지 이 생각이었어. 근데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사람이 너무 피곤해도 잠이 안 오잖아. 그래서 혹시 그런 건가? 조금 시간 지난 뒤에 딱 둘러봤는데 라윤이는 이어폰 꽂고 너무 곤히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 언니도 자. 그래서 혹시 나만 못 자고 있네? 큰일 났네? 내일 일정도 되게 빡센데 빨리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려고 막 노력을 했어. 막 뭘 세면서 양도 세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시간도 확인도 못했어. 왜냐하면 핸드폰 충전을 멀리다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막 잠도 안 오고 돌겠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계속 뒤척였어요. 계속 뒤척이고 또 뒤척이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러 갔다 올까 차라리? 그런데 그러면 완전 잠에서 깰 것 같은 거야. 그때 핸드폰을 보면은. 그래서 좀만 더 참고 자려고 해보자. 또 뒤척이다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혼자 또 뒤척이다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핸드폰 볼까?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너무 혼자서 계속 그렇게 뒤척이다가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고 혼잣말을 뱉었어. 이 정도 크기로. 다들 자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언니가 고개를 쓱 돌리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 순간 내가 말하자마자 내가 조용하니까 그 고개 돌릴 때 베개 소리가 싹 나잖아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고 언니 안 잤어요? 했더니 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방금 죽다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앉았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핸드폰을 가져서 시계를 확인했더니 새벽 3시인 거예요. 나는 11시부터 내가 한 1시간 정도 뒤척였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4시간이 지나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일단 시계 보고 깜짝 놀랐고 언니가 죽다 살아났다 했으니까 뭔 일인가 싶잖아. 그래갖고 제가 언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방금 가위에 눌렸는데
이 언니가 외국도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신기도 강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것도 많이 보고 그랬었긴 했어. 근데 이렇게 심한 가위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거야. 거의 5년에 한 번 겪을 정도로 너무 심한 가위에 눌려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언니가 그렇게 심한 가위에 눌렸다고 했으면은 뭔가 옆에서 끙끙댔다거나 뭔가 신호가 있었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내가 아예 몰랐잖아. 거기다가 저는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눈 떠갖고 제가 가운데 있었으니까 주변을 둘러갖고 봤거든요. 근데 둘 다 너무 곤히 자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나 안 자고 있었다고. 언니 저 안 자고 있었어요. 언제 가위에 눌렸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가위에 너무 심하게 눌려서 깼는데 옆을 쳐다봤더니 내가 너무 곤히 자고 있더래. 나는 안 자고 있었는데 분명히. 근데 물론 뭐 중간에 진짜 잠깐 선잠을 잤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 기억상으로는 내가 분명 안 잤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서로 타이밍들이 다. 나는 언니를 볼 때 곤히 자고 있다고 봤고 언니는 나를 보고 또 곤히 자고 있다고 봤고 언니는 잠에 든 순간부터 거의 3시간 4시간은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야.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둘러봤을 때 몇 번이나 둘러봤을 때 다들 왜 이렇게 곤히 자지? 나만 못 자고 있네? 난 이러고 있었거든 또. 그래갖고 제가 침대에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언니 보고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언니 도대체 무슨 가위에 눌렸냐 얘기해달라 했더니 언니가 우리가 11시쯤 잠에 들었다 했잖아. 근데 언니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조금 있으니까 잠이 스르륵 들더래. 그래서 오늘은 좀 잠에 드나 보다. 첫째 날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래 잠에 드나 보다 하자마자 바로 가위에 눌렸던 거야 언니가. 근데 그 가위에 눌리는 순간 약간 꿈속에 들어가듯이 하면서 이 호텔이 보이더래. 지금 우리가 묵고 있는 이 호텔이 보이면서 낮이었대. 낮의 모습이. 우리가 잘 때 보면 밤이었는데 그러면서 환한 호텔이 보이더니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언니가 진짜 호텔에 방금 막 들어온 산뜻한 그런 차림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호텔에 가갖고 문 앞에 언니는 실내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가갖고 누구세요? 이랬는데 밖에서 누가 또 쾅쾅쾅 두드리더래. 그래서 언니가 누구지?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확 받은 거야. 그래서 안 열어줘야겠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문이 끽 하고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려고 문을 막 이렇게 열려고 시도를 한 거야. 그래서 언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문을 막으려고 막 안간힘을 다 해갖고 막 손으로 막고 했는데 그 밖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문이 계속해서 열리더니 완전 빵 열린 거야. 근데 그 순간 문이 확 열린 거 아니야. 근데 봤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배가 보이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키가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배만 보였던 거야. 하체, 배만. 근데 그 배가 언니 말로는 왜 KFC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처럼 배가 이렇게 산만한 남자가 그 호텔 문 바로 앞에 서 있더래. 근데 그 배가 약간 문에 껴가지고 그래갖고 언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미 문이 열리긴 했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배를 붙잡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했고 그 남자는 3m 가까이 되니까 문은 그렇게 안 높잖아요. 거기를 들어오려고 막 이러면서 문을 거의 부수듯이 밀치고 들어오려고 하더래. 그래서 언니랑 그 사람이랑 몸싸움을 한 거야. 꿈에서. 그래서 언니가 막 온몸으로 그 사람 배에 거의 뭐 얼굴 갖다 대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밀치고 그 남자 할아버지였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진짜 배가 이따만 할아버지가 계속 들어오려고 하면서 둘이서 막 몸싸움을 하다가 언니가 결국 진이 빠져 그 남자가 들어온 거야. 호텔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진짜 딱 올려다봤는데 진짜 키가 한 3, 4m 정도 될 정도로 그 순간 언니가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남자 보자마자 온몸이 굳으면서 딱 쳐다보다가 순간 주변을 둘러봤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분명히 이 남자는 키가 커서 여길 못 들어올 텐데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호텔도 어쨌든 높이라는 게 층고가 있을 텐데 이 층고도 이상하고 되게 기교하게 뭔가 막 섞여 있는 느낌이 들더래. 그 순간 언니가 이거는 현실이 아니네? 이 생각이 든 거야. 이거 나 현실 아니네 지금? 이거 나 정상 아니네?
나 가위에 눌린 거네. 지금 악몽이네? 네. 하는 순간 이 악몽에서 빨리 깨야겠다라는 생각에 언니가 어쨌든 이 꿈에서 빨리 깨려고 막 이제 발버둥을 치기 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순간 자기가 꿈속이라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인지를 하는 순간 딱 그 장면이 꺼지더니 언니가 누워있는 그걸로 돌아온 거야. 근데 가위에 눌려있는. 네. 그러니까 안 보이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아 맞다. 이제 생각든 거지. 아 맞다. 나 지금 중국어 했고 나 옆에 사람들 다 있지. 왜 침대가 3개가 따로따로 돼 있었다 했잖아. 싱글 침대가. 그래서 언니가 아 옆에 일행들 있고 이제 둘 다 무당이잖아. 옆에 네. 사람들이. 그래서 아 빨리 여기서 깨야겠다 하는데 눈은 완전히 감겨져 있고 몸은 안 움직이고 하니까 조금만 왜 침대들이 이 침대들이 1m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언니가 어떻게든 신호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내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네. 막 자기가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가위에 깨려고 막 아둥바둥 엄청 친 거야. 네. 이제 어떻게든 이 가위에서 빨리 깨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손에 내 팔이 딱 잡히더래. 이쪽 손에. 네. 나는 이쪽에서 자고 있었거든. 네. 근데 이쪽 손에 언니가 막 아등바등 하는데 갑자기 손에 내 팔이 탁 잡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침대에 이렇게 그냥 턱 하고 놨을 때 네. 옆에 그냥 잡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언니가 살았다. 이제 빨리 내 신호만 알면은 나 여기서 깨워주려나 보다. 네. 나 이제 살았다 해갖고 내 팔을 막 미친 듯이 막 이제 흔들었대. 막 가위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빨리 깨어나라고 하면서 내 팔을 막 흔드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하더래. 팔이 너무 가볍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언니가 왜 이렇게 팔이 가볍지? 하고 그걸 내 팔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팔을 이렇게 탁 갖고 왔는데 내 팔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기만 그냥 댕강하고 언니한테 손에 끌려갖고 이렇게 왔더라는 거야. 내 팔이 자기는 분명 내 팔인 줄 알고 잡았는데 네. 막 흔들었는데 팔이 완전 새하얀색에 그냥 여기까지 딱 끊어져 있는 진짜 마네킹 팔 같은. 네. 그래갖고 언니가 너무 깜짝 놀라고 그 팔을 보자마자 또 꿈이었던 거야. 그 또한. 또 가위였던 거야. 그러니까 악몽에서 깼는데 또 악몽이었던 거지. 와.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는 그렇죠. 그 KFC 그 네. 배불뚝 할아버지한테 끝나고 나 지금 침대 위네? 나 이거 빨리 깨어나야겠다. 나 다 이제 왔어. 인지됐어. 나 네. 지금 여기 여행 왔고 나 지금 여기 중국 왔고 옆에 맞아 다들 자고 있어 하는 순간 그것도 악몽이었던 거야.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야. 와. 그래가지고 언니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팔도 거의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 막 거기서 막 너무 괴로워하다가 헉 하고 깼는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내가 너무 곤히 자고 있더래. 난 안 잤는데. 네. 그래서 언니가 와 자기는 지금 거의 몇 시간 동안 그쵸. 악몽에 시달리다가 겨우 깼는데 가위도 2번이나 네. 눌리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한참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여기가 진짜 이상한가? 네. 하고 혼자서 계속 뒤척이다가 이제 좀 잠에 들어야겠다 하고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내가 이러더라는 거야. 너무 해맑게.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언니가 다 이제 안정 좀 하고 한 10분, 15분 안정 좀 취하고 이제 다시 자야겠다. 그래 다 꿈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괜찮아. 이러고 자려는 순간 내가 옆에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와, 타이밍이 진짜. 언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네. 그 말에. 그때 언니 얘기 듣고 좀 무섭긴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한 게 공간이 어쨌든 1cm 아까 떨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침대가. 그 정도면 보통 이렇게 팔로 잡기가 그치 안 쉽지가 잡히지 않은데. 사실은. 네. 서로 완전히 뻗어도 거의 네. 이렇게 끝에만 그쵸. 겨우 잡힐 수 네. 있지. 근데 딱 언니가 가위에서 깨려고 하자마자 딱 자기가 팔을 이렇게 딱 했는데 내 팔이 그냥 바로 탁 잡히더래. 그러니까 언니는 살았다! 이렇게 된 거야. 와, 가장 무서운 게 꿈속의 꿈이었을 때가 진짜 무서운데 가위 눌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악몽에서 깼는데 그거 또 악몽이었던 거야. 그래서 언니가 이틀째 때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듣는데 나도 무서운 거야. 어쨌든 이 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남자가 들어왔잖아. 언니 꿈에서라도 악몽에서. 네. 그리고 이 언니가 일반인도 아니고 약간 그런 귀신을 네. 원래 보는 사람이니까 가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또
아무튼 조금은 이렇게 둘러내는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예, 급하게. 그래서 둘러내는 작업을 했는데도 저도 조금 웬만해서는 잘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안 무서워하거든요. 아 그냥 언니가 좀 뭐가 밖에서 붙었나 보네? 이러고 그냥 끝인데 그날따라 저도 그걸 둘러낼 때 막 소름이 쫙쫙 올라오더라고. 여기까지 소름이 차더라고. 그래서 와 이렇게 또 소름이 많이 끼치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에 라윤이도 11시쯤에 잤을 때 쟤도 이상한 경험을 하긴 했었는데 언니 얘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리고 라윤이가 어느 순간부터 귀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이 귀신을 봤다거나 하면은 제가 다 칼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과몰입! 그 과몰입 방지. 과몰입, 노 과몰입 이래버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느끼고 해도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네, 근데 그날 자려고 할 때 11시쯤에 나도 듣긴 했어. 라윤이가 원래 그런데 이 해외 가거나 하면은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자거든요. 근데 그때 네가 뭐라고 했었지? 발에다가? 짜증냈었잖아. 아, 너무 피곤했는데 자려고 자는데 누가 자꾸 발을 만져요. 어머. 아 근데 이제 이런 게 익숙하다 맞아. 보니까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바로 자꾸 찼어요 제가. 근데 아니 자꾸 좀 잠들려고 하면 누가 자꾸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맞아. 만지니까. 근데 이게 약간 마사지 하듯이 누가 자꾸 만지니까 근데 우리 셋밖에 없으니까 귀신이구나 해가지고 왜 또 했더니 선생님이 왜 누가 자꾸 발을 만져요. 11시에 잠들려고 할 때 갑자기 라윤이가 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가만히 누워있었는데 왜 이랬더니 아니요 발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러길래 하고 바로 정말 신기한 어떤 일화가 아닌가. 아무도 없는데 발을 누가 만져요. 그렇구나. 맞아 그때 내가 들었어. 얘가 그때 갑자기 짜증을 혼자 좀 이래가지고 그랬었지. 근데 라윤이 왜 누가 발을 자꾸 발에 뭐가 자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바로 외면. 아니 그리고 외면. 아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 싶은 일상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생겼던 것 같아. 라윤이는 그러고 기절했어. 그 발 만지는 걸 겪고 나서 쟤는 기절했어.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네, 그러니까 그게 라윤이한테 접근을 했다가 그리고 언니한테 접근을 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조금은 영향을 받았던 게 잠을 못 잤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 확실히 깨달은 게 나는 숙소가 되게 안 좋거나 여기에 이상한 기운이 있으면 잠을 못 자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귀신을 보거나 하지 못해요. 보니까 직접적으로 막 뭔가를 겪거나 막 진짜 이상한 거를 막 느끼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지. 제가 이 문 출입구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자다가도 중간에 일어나서 라윤이한테 막 문을 닫아라고 한다든지 방문 닫아 방문 내 옆에 있는데 라윤이는 안쪽에 자고 있는데 막 라윤이 깨워갖고 야 빨리 지금 방문 닫아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호텔에서도 다 같이 잘 때도 자다가 일어났을 때 그 방문 쪽 입구 쪽을 되게 예민하게 신경을 쓰거든. 그래서 했는데 근데 그게 단데 어떠한 거를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언니만큼 심하게 느끼거나 하진 않아. 그냥 눈 감았을 때 뭐가 있네? 약간 이렇게 뭔가 진짜 안 좋은 데는 뭐가 있는 느낌만 받지 막 시달리거나 하는 건 없었는데 언니는 어쨌든 워낙 이쪽으로 귀문도 많이 열려있고 하다 보니까 확 보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라윤이도 사실은 이상한 경험을 하긴 했었더라고. 근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맞다. 근데 그날 라윤이도 처음엔 이랬어. 근데 어떻게 라윤이는 곤이 잤지? 하면서 그러다가 아니더라고. 라윤이도 이상한 경험을 했더라고. 왜 진짜 웃긴 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잘 잤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나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더니 맞아. 왜 맞아. 이제 와서 혼자 이어폰에 고스트 캔슬링 느낌으로 혼자 집중해서 그래 자자.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일상이면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강해지면 귀신이 이제 발을 만지면 거기 조금 주물러줘. 마사지 시원하다. 뭐 이 정도의 경지까지 혹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나요? 그건 좀
그건 약간 방금 표정이 욕했어, 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멋모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나부랭이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느낀 건, 아, 내가 진짜 안 좋은 데 가면은 난 잠을 못 자구나. 그럼 제가 일본에서 한번 이거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갔을 때, 나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 갔을 때, 되게 약간 진짜 깊숙이 있는 온천에 갔었는데, 그때 엄마랑 저랑 둘 다 밤을 꼬박 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실 서로 밤을 그냥 꼬박 새고, 그리고 꼬박 샜고, 엄마가 원래 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일본 숙소에서는 커튼을 전부 닫히면서, 커튼 닫히고, 창밖에 뭐가 있는 느낌을 자꾸 받고, 다다미로 된 엄청 한 100년 된 온천 호텔? 료칸? 약간 그런 데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그런 커튼을 닫힌다든지, 엄마는 항상 답답해서 커튼을 다 여는 사람인데, 커튼을 닫혔고 엄마랑 나랑 서로 잔다고 생각했는데 밤을 그냥 꼬박 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뭔가 좀 안 좋아서 내가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확신을 받았지. 나는 너무 안 좋은 데 가면 잠을 아예 못 자는구나. 네, 귀신은 뭔가 느끼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뒤척거렸던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번에 좀 그렇게 느끼긴 했었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둘째 날에 우리가 왜 층을 나눴었다 했었잖아. 5층, 7층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방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랑 그 일행이 있었던 방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 다음 날 들었는데 그 방에 엄마랑 그 동생이랑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둘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엄마가 입구에서, 그 친구는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엄마는 입구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그래갖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이드나 우리 아는 사람인가 해갖고 누구세요? 이러면서 가까이 가고 누구세요? 했더니 밖에 남자가 막 뭐라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가이드인가? 누구지? 싶어서 엄마가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문을 안 열었대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두드려갖고 그 동생 있잖아. 동생 불러서 야, 누가 자꾸 문 두드린다면서 빨리 나와보라고 했고, 그 동생이 부랴부랴 막 세수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가만히 있는데 또 좀 있으니까 누가 또 문을 두드리더래. 근데 밖에서 남자 여럿이서 막 뭐라 얘기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문을 열려고 그걸 덜컹덜컹 하면서 문이 그 고리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완전 패닉해가지고 이거 문 고리 있잖아. 붙잡고 그 이중 잠금까지 딱 하고 둘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리고 나서 한참 가만히 있다가 괜찮아졌던 거야. 그 숙소 들어가고 나서. 와, 그거는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이건 꿈이 아닌 거죠? 꿈 아니고 현실에서.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침에 이제 조식 먹으면서, 아니 어떻게 라윤이 그렇게 곤히 잤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랑 그 동생도 우리도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다. 우리 실제로 그랬다. 물론 진짜 뭐 중국의 남자들이 뭐 방을 잘못 오거나 할 수는 있을 텐데 거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사람이 일단 없었어요. 거기가 거의 약간 텅 빈 느낌이었어. 그리고 층도 왜 다르게 줬냐면은 우리는 침대가 3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엄마 있는 데는 침대가 2개밖에 없었거든. 근데 침대 3개 있는 방이 많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달랐던 거지 사람이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 거기는 일단 밖에서 뭐 들어오는 밖에서 뭔가 들어오려는. 그리고 또 엄마가 얘기했던 게, 엄마도 2번째 호텔에서는 커튼을 전부 닫혔대. 이상하게 거기가 어떻게 보면 호텔만 있고 이 도심이 아니라서 그냥 자연 약간 주변에는 진짜 시골이거든요. 화산 근처여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게 없어 그냥. 근데도 엄마가 커튼을 전부 닫히고 잤다 하더라고. 원래 어머니는 자연도 좋아하시고 열었으면 열었지. 맞아. 근데 확실히 어머니가 되게 겁이 없으신 분인 것 같네요. 왜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은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거나 방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무셨나 봐요, 그 후에? 네. 아, 저희 엄마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잠을 자는데 끽끽 소리가 자꾸 나더래. 그래갖고 엄마가 일어난 거야. 일어나고 거실로 나갔어. 근데 왜 옛날 주택들은 현관이 있고 그 창문도 아닌 큰 문도 아닌
창문치고는 되게 이런 샤시 창문처럼 큰 창문이 옛날 주택은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 예전에 이제 대청마루에 뭔가 그런 느낌처럼 맞아. 그 예. 큰 어떤 문 같은 창문이죠. 맞아, 문 예. 같은 창문. 창문이라 치기엔 되게 큰 그게 4중인가 5중으로 돼 있었어요. 저희 거실에. 그랬는데 엄마가 밖에서 계속 끼익 소리가 나가지고 엄마가 거실 안에서 이제 새벽이었지 서가지고 이게 소리가 왜 밖에서 날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대 그거를. 그랬는데 계속해서 끼익 소리가 나더니 누가 문을 싹 열더래 밖에서. 그래갖고 도둑이 남자가 그 밖에서 문을 싹 여는 순간 엄마랑 둘이서 마주친 거야. 그 남자는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있었고 서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 순간 뭐라 했는 줄 알아? 거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그 남자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던 연장을 막 부랴부랴 싸들고 그대로 그 담장 넘어가고 도망갔잖아요. 우리 엄마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거기서 뭐랬지? 거기서 뭐 하소? 뭐 이랬나? 거기서 뭐 합니까? 이랬나? 누가 봐도 도둑인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문을 낑 열고 그 어두운데 그 밖에 바로 집 앞에 그 전봇대가 있어갖고 전봇대 그 주황불빛에 역반사되고 그 남자의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형체만 딱 보이더래. 근데 보자마자 우리 엄마가 딱 했던 말이 거기서 뭐 하소? 이래갖고 그 남자가 더 깜짝 놀래갖고 깜짝 놀래죠. 그 남자가 놀래서 도망갔잖아. 원래 보통은 반대 스토리가 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여야 되는데 와.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겁이 없어요 아예. 그 정도로 저희가 그때 2층 집이었는데 그대로 2층으로 다다다닥 올라가고 밖에 있는 2층 계단 올라가고 옆에 담 넘어서 도망가 버렸잖아. 근데 더 현실 공포가 그 우리 옆집 사는 걔는 항상 엄마가 빨래를 널러 2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맨날 짖어. 걔가 항상 낯선 사람만 보면 짖거든. 근데 걔가 안 짖었던 거야. 그래갖고 아빠를 깨워가지고 엄마가 방금 우리 집 도둑 들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불 전부 다 켜고 이제 그 찾는다고 2층에 올라가자마자 그 개가 짖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엄마가 방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사람도 절로 올라갔는데 그 계단으로 개가 짖는 소리가 안 났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하고 나서 아빠도 어쨌든 물증이 없잖아.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동네 슈퍼에서 엄마가 물건을 사고 나오다가 어떤 남자랑 딱 마주쳤는데 순간 영화처럼 그 밤에 그 역반사가 돼갖고 얼굴이 안 보이던 그 남자가 팍 보이더래. 슈퍼에서 엄마가 나오는데 어떤 남자를 보자마자 근데 누구였는 줄 알아? 가스배달하는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를 그냥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슈퍼에서 딱 나오는데 그 아저씨 딱 쳐다보는 순간 그 새벽에 봤던 그 얼굴이 순간 딱 보이더래. 그러니까 엄마 그 자리에서 굳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못 봤는데 그 사람을 정면으로 봤을 때 그 얼굴이 딱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저씨인 것 같아. 그 아저씨가 그 옆집 살았거든. 걔가 안 짖을 수밖에 없었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가지고 그때 큰일 날 뻔했지. 그 다시는 그러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그분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신기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 정도로 엄마는 겁이 없어요. 근데 겁이 없는 사람이 여태까지 그래도 많은 기도를 같이 다녔는데 딱 2군데서 그렇게 커튼을 쳤거든. 일본 그 다다미 방이랑 이번에 중국 2번째 숙소에서. 근데 첫째 날에도 왜 내가 귀신 봤다 했었잖아. 그 언니가 본 건데 본 건 아니고 느낀 건데 제가 이건 애교로 지나가는 정도입니다라고 했던 게 언니가 첫째 날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잠이 들었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확 올라오더래. 근데 그 담배 냄새가 마치 담배에 찌든 남자가 언니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들이댔을 때 코에서 순간적으로 나는 그 남자의 땀 냄새와 담배 냄새 있잖아. 담배 찌든 냄새, 땀 냄새. 그게 순간 확 나면서 언니가 눈을 탁 떴던 거야. 그래갖고 방금 뭐가 있었다. 누가 나한테 와서 내가 자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 보고 갔다라는 느낌이 순간 확 들었던 거야. 첫째 날에. 근데 그러고 나서 언니가 폐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첫째 날부터 그 남자를 보고 나서부터 폐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폐가 아프죠? 라는 얘기를 했었어. 폐가 언니가 원래 폐가 진짜 멀쩡한 사람인데 첫째 날 딱 그 담배 냄새 나는 그 느낌을 받고 나서부터 폐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살짝 감겨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 아무래도 이 폐병이나 폐암으로 죽은 누군가가 살짝 나한테 감겨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던 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를 맡고 나서부터 폐가 아프기 시작했던 거야. 딱 요 옆구리 위쪽부터 그렇게 아프더래. 근데 아침 되면 또 괜찮아져. 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째 날에는 이게 언니도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테지만 우리도 또 무당들도 옆에 있고 하니까 다 같이 그냥 술을 마시고 자자 이래갖고 셋째 날에는 술 마시고 잤던 거죠. 그러니까 언니는 이런 기운이 있는 데다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막 불리는 무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오는데 언니는 그걸 보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다가올 거야 분명히. 라윤이한테도 발 만지다시피 다가오는데 라윤이 나씨 뭐야 하고 발로 빵 차버리니까 오씨 이러다가 약간 땀 삐지 뭐지 했다가 이제 나를 건너뛰고 언니한테는 가까이 다가가는데 언니는 문이 열려있고 보다 보니까 뭐지 하니까 그 귀신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확 붙는 거야 순간적으로. 네.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이게 중국 가신 거잖아요. 그럼 중국 귀신이 약간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더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국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국적에 구별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가 터득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끔 아랍 귀신은 그럼 아랍말 쓰나? 그럼 중국 귀신이니까 중국어 써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못 알아듣지 당연히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느낌으로 받는 거라서 예,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느낌이야. 근데 언어도 결국은 각국 나라의 언어도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중국 갔다 해서 강씨 귀신이 들어온다든지 한국 갔다 해서 막 처녀 귀신이 들어온다든지 일본 갔다고 해서 막 그런 하나코 같은 귀신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조금은 기운이 센 터 이런 데를 갔을 때 좀 더 기도도 더 기도빨도 잘 먹히기도 하고 그래서 나 옛날에 우리 피발령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피발령이 피를 봐야지 되는 곳인데 그만큼 기도빨이 되게 센 데다 보니까 무당들이 많이 가는데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난다. 그러니까 신성하고 되게 그런 데일수록 그 신성한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귀신들도 많기도 하고 또 주변이 일단 험해요. 보통은. 네, 그래서 그 주변부로는 귀신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막 중국으로도 기도 다니고 일본으로 가고 몽골로도 가고 진짜 세계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뭐야 왜 세계로 가지 하는데 이 국가나 이런 걸 다 인간들이 구분한 거지 어쨌든 자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니는 겁니다. 예. 근데 중국은 좀 세긴 해요. 확실히 우리나라보단 센 것 같아. 그게 역사가 좀 더 오래됐기도 했고 또 중국은 어쨌든 이런 신앙이나 이런 쪽으로 더 보존도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뭐 당산나무 업집이 하는데 거기는 1000년 된 나무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역사가 오래된 그런 장소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기도하기에 되게 좋죠.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명 동생도 중국 갔을 때 되게 좀 감겼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그렇게 안 먹는 친구거든요, 원래. 이 입도 짧기도 하고 많이 가려요. 막 밀가루도 안 먹고 막 뭐 고기도 안 먹고 이래서 항상 도시락에 그 뭐지? 무슨 버섯 이런 꼬불꼬불한 버섯 있잖아. 그 뭐라고 하지? 모기버섯? 모기버섯이랑 이런 것만 싸들고 다니는 친구인데 중국 가갖고 거의 걸신이 들려가지고 밀가루를 안 먹는 애인데 밀가루 막 진짜 맛없었거든 그게. 제가 길거리에서 사 먹은 거라서 우리가 한 입씩 먹고 진짜 맛없다 이러고 안 먹었는데 막 먹고 배탈 나갖고 화장실 미친 듯이 다니면서도 또 먹고 내내 아예 음식을 흡입을 흡입을 했어. 음식 흡입 밀가루 다 먹어. 막
식단에 도시락 싸다니시는 분이 네. 식단 진짜 목이버섯 싸들고 못 먹는다고 했던 걸 다 먹는 평소에 진짜 안 먹고 막 밀가루 알러지 있다 뭐 안 맞다 밀가루 먹으면 다 뒤집어진다 해서 진짜 안 먹던 애가 거기 갔을 때는 거의 지가 골라갖고 밀가루를 또 골라. 그러면서 먹고 배탈 나고 먹고 배탈 나고 반복이었어. 그래갖고 아 이상하다 이상한데 이 또한 경험을 해봐야지 자기가 아 나 이거 이상한 거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 진짜 많이 이상했고 많이 힘들었다. 그 라윤이가 제일 멀쩡했어요. 많이 성장해서 많이 성장했어. 옛날에는 라윤이도 막 이렇게 제주도 가거나 하면은 막 이상했었거든. 예, 그리고 막 강원도 기도 갔을 때는 뛰쳐나간 적도 있었어요. 강원도 맞지 거기? 강원도에 기도를 갔는데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를 다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니 누가 확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눈을 떠 딱 쳐다봤더니 라윤이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왜 나가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 막 말 거역하고 나갈 애도 아닌데 갑자기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나갔지? 어쨌든 기도는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또 같이 갔다 일행들이 했고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나와서 뒤를 쳐다봤더니 라윤이가 밖에서 문에 기대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넌 뭔데 밖에서 하냐? 이랬더니 뭐 잠깐 나왔다가 눈치 보여서 못 들어가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깐 왜 나갔는데 했더니 그 잠깐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잠깐 왜 나갔냐고 했더니 발이 너무 시려워서 나갔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게 발 시려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 근데 생전 안 와도 갑자기 순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여기 더 앉아있으면 내 발가락이 다 잘릴 것 같은 고통처럼 살아야겠다 싶어서 나간 거예요. 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우리는 막 더 심한 데도 간 적도 있고 더 춥고 막 이런데도 애가 그때 약간 상태가 안 좋았는지 갑자기 발이 너무 시려워서 나갔대. 그래갖고 그때 진짜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막 너는 무당 쉽게 했냐? 너 방금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너는 여태까지 따뜻한 방에서 기도를 했냐? 아니지 않냐? 했더니 그건 아닌데. 근데 애가 그때도 삐딱해.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 나갔냐고. 그랬더니 그 발이 아까는 너무 고통스럽게 시려갖고 야, 너 이거에 발 시려울 정도면은 그럼 여태까지는 다 쉽게 했다는 거네? 하면서 내가 완전 거품 문 거야 막. 왜냐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해서 내려오는 30분 내내 잔소리를 한 거야. 이제 애한테 막 그러면은 너는 무당을 그냥 따뜻한 방에서 에어컨 밑에서 그럼 너는 하려고 했었냐 하고 아니 애가 진짜 이상하네?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제가 아까는 발이 너무 시려 어쩌고저쩌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도르마무 느낌으로. 이상했던 게 원래 선생님이 화내는 걸 제가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제 선생님 되게 무서워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너무 죄송해요 막 이렇게 싹싹싹싹 하도 변명을 하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도 죄송해요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짜증이 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나는 이게 너무 당연했는데 왜 이거 가지고 그렇지? 맞아. 아니 발이 시려운데 그러면 있어야 되나? 이제 맞아. 이런 거예요. 근데 여지껏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맞아. 순간에 막 이랬던 거. 그냥 그 뒤로 빼고 나고 감긴 거 빼고 하니까 멀쩡해져서 다시 죄송합니다. 맞아. 근데 그게 나도 느껴지잖아. 가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반성이 안 됐어. 뭔가 못 알아듣고 얘는 짜증이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도 진짜 뒤에 사람 무한해질 정도로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한해질 정도로 내가 가다가 또 열받았고 아니 근데 정상일 리가 없잖아 이게. 선생님이 저한테 너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지금 정상 같아? 그래서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기도 갔을 때 이상하게 화가 난다. 내가 기도 갔을 때 선생님의 눈이 왜 저렇지? 왜 자꾸 나를 저렇게 쳐다보시지? 왜 자꾸 나한테 저런 말을 걸지? 나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 나 이 기도 안 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할 때는 기도 가면은 뭐가 잘 붙습니다. 예, 저도 다 거쳤던 과정이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겪다 보니까 쟤도 이제 약간 느낌을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중국 갔을 때는 아주 모범적인, 거의 뭐 스스로 오색을 찢는, 나 이상하네, 찍찍.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찢었다 완전 중국 때. 그래서 요즘은 덜 감겨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감긴 건지 아니면 내 인성이 그런 건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 방금 막 스쳐 지나갔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욱할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좀 약간 욱하는 게 있잖아. 근데 내가 모르고 있었는지 사실 내가 이게 쌓아왔던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딱 터트렸어. 으악 했어. 그거는 그냥 감정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안 하던 짓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내가 나답지 않은 짓을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나 한국에서 중국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향신료나 이런 게 처음 맛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배탈이 자꾸 나는데도 먹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원래 이 사람의 성향을 얘기했잖아. 목이버섯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 밀가루라면 전 안 먹을래요. 했던 사람이 막 길거리에 파는 밀가루 음식 있잖아. 그거를 막 찾아갖고 먹고 배탈이 그렇게 나는데 쏟아지는데도 먹고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야. 이게 좀 차이가 있네요. 약간 평소 때 내가 화내는 거는 기승전 으악 이러면은 이거 뭐가 감기면은 계속 으악 으악을. 그래서 라윤이도 감겼을 때 아까 했던 것도 원래라면 기도를 하는 애인데 발시럽다고 뛰쳐나간다든지 원래라면은 선생님 저도 같이 가서 도울게요 라고 하는 애가 잘 다녀왔어 뭐 이런다든지. 그래도 좀 뭔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이지만 맨날 말씀해 주시는 게 과몰입하지 마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갑자기 뭔가 화를 내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기승전결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런 기도터나 센데 가면 안 되겠네요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한 달이 거쳐서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시거든요. 진짜 막 100억, 200억대가 아니고 그 이상의 자산을 내가 알기로는 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이고 사업을 금융 쪽으로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 명산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그 명산들을 날을 정해놓고 자기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 명산의 꼭대기를 가서 기운을 받는 걸 하시더라고. 그 제가 듣고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어쨌든 자기가 하는 그분이 하시는 쪽이 인간의 노력 이상의 약간의 운이 필요한 쪽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막 공개적으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저도 아마 이렇게 해놓고 또 편집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기운을 받으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놀래긴 했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이 그냥 등산 가고 이게 아니라 이분 목적이 뚜렷한 거야. 기운 받으러 가자 이러고 간대. 그것도 그 완전 힘든 산들만.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게 어쨌든 돈을 크게 움직이고 그게 어느 정도 운이나 기운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데를 다니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해서 내가 뭔가 이런 무조건 물론 무당들이 다니는 센 기도터는 함부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명산이라던가 기운이 되게 센 데는 기운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 그것도 엄청 크게 돈을 굴리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는 약간 잘랐으면 좋겠네요. 저만 알고 싶은 꿀팁이어가지고. 왜 명산 가려고 했지? 영상 가서 좀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좀 더 저도 유명해지고 싶은데. 근데 최근에 나한테 그 둘이 관악산 갔다고 그래갖고 나한테 영상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득음했다면서. 근데 내가 거기에 새 합성해가지고 혹시 어깨에 새는 키우는 새인가요? 내가 이랬잖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진짜 잠깐 앉았다 갔나 싶어가지고.
우리 라연이가 지금 계속 목소리만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친구가 또 아직 신들린 연애 끝이 안 나가지고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유튜브에 우리 도망간 라더기가 머리채 잡혀서 다시 돌아온 썰로 계속해서 그리고 머리를 쇼커트 했어요. 지금. 예, 쇼커트 해가지고 정신 더 단디 차리고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길던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 또 사람인지라 또 방송을 하거나 하게 되면 사람이 또 살짝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뜰 수 없다. 초심을 잡자. 이제 6월부터 또 라더기로 출연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목소리만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조금 왜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곧 나올 거다. 아 잠깐만 나 이거 자랑 좀 해야겠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우리 토끼동자님이 구토끼동자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지금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상태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무척 잘 지내시고 일단 굉장히 이뻐지셨어요. 예, 다 봤었잖아요. 근데 원래도 이쁘셨는데. 원래도 이쁘장하긴 했는데 지금은 살도 살짝 빼고 이 관리도 착 하셔가지고 거의 지금은 진짜 많이 이뻐지셔가지고 엄청 좋아지셨어. 안색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지셨다.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